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2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47%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에 2.07% 상승하면서 4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는데요.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최근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상장지수 펀드를 통한 자금 유입이 계속되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실제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ETF 리밸런싱 여파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리츠들이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1.63% 상승했습니다. 지난주는 개별 리츠별로 이슈가 많았는데요. 우선 최근 리츠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코란코 더원 리츠의 기초자산, 하나증권 빌딩의 주요 임차인인 하나증권의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가 결정됐습니다. 하나증권은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서 하나증권 빌딩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SK리츠와 신한알파리츠의 주가가 역전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울러 또 KB스타리츠는 지난달에 을지로 시그니처 타워에 투자를 한 데 이어서 이번 달에도 여의도 파이낸스 타워 우선주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경제 이벤트는 연준의 FOMC였고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이 현재 금리가 중립 범위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성급한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근데 변수는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연준 같은 경우는 이 의장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명하는 새 의장이 연준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금리 전망은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지표는 미국의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그리고 소매 판매 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체 22개 리츠 중에서 18개 리츠가 하락하고 4개 리츠가 상승을 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리츠는 D&D 플랫폼 리츠로 한 주 동안 4.53% 하락을 했습니다. 이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에 전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지난주에는 가장 크게 빠지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외에도 신한 알파 리츠라든지 대신 밸류 리츠, KB스타 리츠, 신한 서브 T&D 리츠, 삼성 FN 리츠도 3% 이상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또 ESR 캔더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하루 사이에 4%대 상승과 3%대 하락을 오가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주 리츠 시장의 변동성이 이처럼 확대된 이유로는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의 리밸런싱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 다음으로 규모가 큰 리츠 ETF고 최근 시장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 리밸런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리츠는 SK리츠였으며 한 주 동안 2.34% 올라서 5,680원에 한 주를 마감했는데요. 특히 지난 11일 장중 한때 5,850원까지 올라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SK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운용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시가총액 1위 리츠인데요. 오피스와 반도체 공장, 수처리 센터, 주유소 등 다양한 자산을 담고 있지만 오피스 비중이 61% 가장 높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오피스 리츠인이 따라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오피스 리츠인 신한 알파 리츠와도 종종 비교가 되는데요. SK 리츠와 달리 이제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마이너스 3.59% 기록하면서 5,640원에 한 주를 마감했는데 두 리츠의 주가가 역전됐습니다. SK 리츠의 경우 12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신한 알파 리츠의 경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두 리츠 간의 주가가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이제 관심이 있는 이제 하나증권의 코란코 더원 리츠 우선 매수권, 하나증권의 코란코 더원 리츠 기초자산인 하나증권 빌딩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 12일에 이제 하나증권이 이제 우선 매수권 행사한다고 통지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코랑코다 원리츠는 통지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나증권 빌딩의 매각을 위한 공개 입찰 절차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 코랑코다 원리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 하나증권의 우선 매수권 행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90% 가까이 올랐고, 특히 우선 매수권 행사 시기에 도래하면서 전주에 한 주 동안 무려 12.98% 상승했고, 또 지난 10일에는 장중 한때 8,240원까지 올라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B스타리츠 신규 자산 편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KB스타리츠는 KB금융그룹이 만든 리츠죠. 처음에 이제 해외 자산 벨기에 브뤼셀과 영국 런던에 위치한 오피스를 기초자산 상장을 했고, 근데 이게 이후에도 이제 계속 국내 자산을 편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해외 자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안 좋고, 또 코로나19와 금리 인상 이후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해외 자산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확장을 추진해 왔고, 그래서 이제 강화문에 있는 시티뱅크 센터라든지, 그리고 최근 이제 지난달에 을지로에 시그니처 타워에 투자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또 신규 투자를 하나 진행하는데요. 여의도에 위치한 여의도 파이낸스 타워 우선주에 150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이 여의도 파이낸스 타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고, 흥국증권과 삼성생명 등과 같은 금융사들이 주로 쓰고 있는 그런 오피스고요. 오피스 부분에 공실률은 없습니다. 네, 공실률은 없고, 그리고 저층부 리테일이 이제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3% 미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2020년 말에 KB운용이 계열사들의 자금을 모아서 투자한 자산이고, 이번에 쉐어딜을 통해서 수익자를 교체할 예정인데, 여기에 이제 KB스타리츠가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KB금융은 계열사들 자금을 모아서 이제 여의도 파이낸스 타워 쉐어딜을 추진하는데, 인수금액은 3.3제곱미터당 평당 2,700만 원 수준이고요. KB스타리츠는 이제 여기 우선주 150억 원을 투자해서 수익률은 이제 COC 기준으로 6.7% 수준 예상됩니다. 이 여의도 파이낸스 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여의도 금융 중심지구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용적률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향후 매각 시에 매각 차익도 어느 정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꼽힙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